킨디님, 업소녀인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업소녀와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 특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어제 이성균 배우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은 얼마나 비통한 심정일까라는 마음에 참 기분이 편하지가 않은 하루였습니다. 마약과 연루되었어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방송 활동도 재개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은데 이성균 씨는 그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많이 힘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마약 문제뿐만 아니라 업소녀와의 관계가 드러났는데요. 저는 외도 상담사이기 때문에 이성균 씨의 아내 전혜진 씨 입장에서는 마약보다도 업소녀와의 불륜 관계가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혜진 씨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해당 업소녀에게 상간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어찌 보면 불륜이라는 행위를 한 공동 불법 행위자들인 당사자들은 내 남편과 상간녀이지만 이제 전혜진 씨는 울고 불고 원망할 대상인 그런 남편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데는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간녀가 업소녀인 경우에 아내분들이 킨디님, 업소녀인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물론 처음 바람이 들켰을 때 일반인 상간녀를 일부러 남편들이 업소 다니는 여자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아내들이 상간녀를 깊이 파고들어서 증거를 수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죄도 가벼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과 불륜을 한 여자는 업소녀였습니다. 상간 소송도 했고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금도 받았습니다. 다만 업소녀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 혹은 스킨십을 한 증거가 있더라도 업소 내에서만 이루어지거나 돈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성매매로만 보고 상간소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애정 표현을 하는 카톡이나 문자 내용도 고객 관리를 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업소녀 상간녀들에게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는 업소 밖, 즉 업장이 아닌 외부에서도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남편이나 업소녀의 자백을 받아서 녹취록을 제출하셔도 됩니다만 자신에게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오히려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그 외부에서도 만남을 지속했던 업소녀를 대상으로 한 상간소송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업소에 자주 다니는 남편들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고단수이거나 아니면 숫기가 없거나 크게 두 가지 분류의 남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자들과 대화도 잘 못하고 소심한 경우에는 업소녀들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대화라도 나눠보려고 가는 경우들과 웬만한 여자들은 성에 차지 않아서 여우처럼 애교를 잘 부리는 고단수의 업소녀들과 노는 것에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입니다. 유흥업소에 다니는 남편들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 술을 좋아하고 술자리를 즐긴다. 두 번째, 주변의 친한 친구들도 유흥을 즐기는 부류이다. 세 번째, 성매매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다. 네 번째, 돈 씀씀이가 크다. 다섯 번째, 일반적인 섹스보다 더 자극적인 섹스를 원한다. 여섯 번째,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유형이거나 정반대로 음주 가무를 즐기는 걸 좋아하는 마초 성향이 있는 남자이다. 일곱 번째, 주제를 모르고 어린 여자 혹은 몸매를 심하게 따진다. 업소녀들이 만나는 남자가 여러분들의 남편 단 한 명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또래의 남자, 그 외에 관리하는 남자, 용돈도 주고 고가의 선물을 해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 즉 적어도 대여섯 명은 동시에 만나면서 관리를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업소녀들에게는 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몇백에서 몇천까지는 써야 오빠, 빠 하면서 밖에서 만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이기에 쉽게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즐기고 즐겨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정말로 자신에게 스폰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할 만큼 돈줄 역할을 하는 남자인 경우입니다. 심지어 업소녀를 직원으로 자신의 회사에 등재를 해서 월급을 주기도 하고 아예 출근까지 시켜서 업무적으로 엮여서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업소녀 신분 세탁을 해주기 위해서 학교도 보내주고 유학까지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기야 업소녀들도 태어날 때부터 업소녀는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그들만의 사정이 있긴 하겠죠. 그럼에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돈이 궁하더라도 자신의 성을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남편이 업소에 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편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20만 원 전후에 현금을 출금한 기록이 있다면 남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